넣어야 한다 이런 단지 있을까요? 일단 공덕 1 구역하고 그러니까 반포와 잠실은 다 괜찮아요.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지 않거나 일부 비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방배가 보통 말하는 반포, 대치, 어떤 삼성, 청담 이런 지역보다 가격 자체는 낮아 있는 상태인데 분양가는 똑같이 분양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남 내에서도 더 상급지는 가성비가 확실히 있는데 방배에서 분양하면 미달 또는 아주 낮은 경쟁률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임식회 이한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 청약 가점 알려주는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용이의 필명을 쓰고 있는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입니다. 국내 최초로 청약 전문 서적을 썼고 국내 유일하게 가점을 예상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약 전망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2022년 청약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서울에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던 단지들이 미적용 단지와 비슷하게 또 분양가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이 많이 없어진 상태가 2020년 말에 좀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했다 하면은 이제 2023년은 좀 어떻게 될지 좀 총체적으로 봐주신다면 어떨까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이미 높아버린 상황에 시세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해서 분양하게 되면 청약시장은 미분양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군요. 분양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또 내 집 마련 여전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청약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매수하세요. 근데 청약을 해야 되는 단지가 정해져 있어요. 확실히 시세보다 싸야 되고 그 싼 수준이 20% 정도는 저렴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20%라는 기준은 금매 기준에서 20% 더 낮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드물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시세가 10억까지 갔었는데 요즘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가격이 7억인데 7억에서 2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하면 한 5억 중반대 분양가가 나와요. 그런 지역을 골라서 가야 되는데 금매 수준보다 20% 이상 더 저렴한 사례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면 나머지 경우는 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좀 적게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2023년 초반에 규제 지역 좀 더 해제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규제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은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돼요. 왜냐하면 1순위 조건이 완화가 되거든요. 규제 지역의 1순위 조건은 가입한 지 청약통장 2년 이상 지나야 되고 뭐 세대 주만 청약해야 되고 해서 이 자체 청약 예비 수를 줄여놨는데 만약에 규제 해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의 청약 예비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이 예비 수요가 그렇다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청약을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 있는 청약이어야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지에 넣어야 할지가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단지, 청약 꼭 넣어야 한다 이런 단지 있을까요? 확실히 시세보다 싼 데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공덕 1 구역하고 신반포, 그러니까 반포와 잠실은 다 괜찮아요.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지 않거나 일부 비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방배가 보통 말하는 반포, 대치, 어떤 삼성, 청담 이런 지역보다 가격 자체는 낮아 있는 상태인데 분양가는 똑같이 분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남 내에서도 더 상급지는 가성비가 확실히 있는데 방배에서 분양하면 미달 또는 아주 낮은 경쟁률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에도 또 대단지들이 있어요. 광명, 철산 이렇게 좀 준비 중인데 이 지역들은 어떨까요? 광명 분양을 정리하면 예정 분양지는 많은데 분양가가 높아져서 좀 고민은 많이 된다.
그냥 신축 자체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찐 수요에 청약자들이 좀 청약을 하실 거고, 투자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청약 안 하니까, 특히 일반 분양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 이제 서울의 장위나 아니면 리버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 이제 2023년에는 또 규제 완화책들도 새로 나오는데요. 청약 수요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 LTV 해제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양도세율을 좀 완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분양 이후에 좀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걸까요? 맞습니다. 네. 분양가도 저렴하다는 전제 하인 거고. 건설사에서 2023년 분양 전략으로 대부분은 일단은 분양을 미루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반기 좀 분양 시장 나아지고 했을 때 밀어내기 물량들 나오고 이러면은 경쟁률이 좀 많이 흩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포인트인데요. 밀어내기 분양에서 같은 시기에 분양을 막 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분산됩니다. 만약에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전부 다 미분양이 날 것 같고,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그나마 틈새 청약이 가능하다. 2022년도 보면 서울은 분양을 워낙 안 했었는데 연말에 밀어내기는 아니지만 몇 개 단지를 많이 분양했어요. 근데 분양 성적이 저조했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승과 함께 심리 악화와 함께 또 청약 수요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2023년도에도 반복이 하반기 된다고 하면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 외에는 나머지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받기는 매우 쉬운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할인 분양하는 단지들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있어요. 기계약자가 있는 단지의 경우는 할인 분양하게 될 경우 제값으로 냈던 분들은 엄청나게 뿔날 거잖아요. 그게 자구책이 없는 이상은 무턱대고 할인 분양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이고, 얼마 전에 지방의 뭐 아파트가 너무 계약률이 저조해서 계약금을 좀 배상하고 아예 그냥 취소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집 공고를 새로 내서 낮은 분양가가 아니면 할인 분양은 중간에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청약을 하겠다 하면 좀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4개 지역이잖아요. 과천, 광명, 분당, 하남. 그런 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로 뽑아요. 근데 이게 2023년 상반기에 청약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도 추첨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때는 1, 2인 가구들은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공급에 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전통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은 좀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서 그래서 자녀가 3명이신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가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신혼부부하고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요, 또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가 추첨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자녀 수나 소득 수준 관계없이 다 청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의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알짜 정보가 쏙쏙 담긴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불안한 청약 시장에 흔들리는 수요자분들 계실 텐데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불안하시다면 가성비 있는 기축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보다는 매수가 좋은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